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밀렸습니다. 처음에는 강보합 출발을 했었는데요. 잠시 조금 전에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중국 쪽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50.6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49.6을 기록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경기 위축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은 핑계입니다. 핑계. 무슨 핑계냐면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1970에서 80 올라야 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전장에만 약 300억이 넘는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25억의 순매수를 기록해주면서 526포인트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잔소리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문자를 보내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코스모화학입니다. 1,5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2차전지 관련 종목이었었죠. 과거에 작년 하반기 때에 상당히 좀 시세가 나왔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반대죠. 쌍봉을 그렸습니다. 자, 쌍봉을 그려주는 모습들. 5일선의 이동평균선도 쌍봉이고요. 21선도 쌍봉의 모습을 그려놓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듯 했으나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이 바닥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술적 분석상을 보게 되면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61선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죠. 결국에는 올라도 약 7,800원에서 8,000원 이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00원 정도라면 50% 비중 상당히 큰데요. 손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한 8,000원 정도 때 이때까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셀 1,62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몇 분 더 하이셀을 물어보셨습니다. 1,848원에 40%를 또 매수하신 분이 계세요. 자, 하이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하이셀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보자고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죠.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권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왔다가 조금 눌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61선을 겨우 좀 지지를 하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대, 즉 1,500원대 초반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단을 테스트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하이셀을 지금 왜 보느냐. 자, 연결 재무제표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보게 되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종목군들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기대감.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측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121선 저항대가 아마도 121선이 저항대가 될 겁니다. 시간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선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할 겁니다. 이 121선에 터치라는 그런 자리대가 왔을 때는 저항 자리대이기 때문에 그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62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좀 약간 손실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조금 올라가면 약 1650원 이 자리대 올라가면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고 1850원대 매수하신 분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인내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너무 세다라는 거 두 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CJ ENM이네요. 31,700원에 45%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CJ ENM 한번 보도록 할게요. CJ ENM은 뭐가 있냐면 박스입니다. 박스. 그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자, 고점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깨물했어요. 그럼 이 폭만큼 무조건 밀리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 라인대예요. 그죠? 근데 이 자리대를 깼다가도 바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즉, 이 종목은 35,500원이 이탈되면 안 돼요. 35,500원 이탈되면 안 되는데 31,7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매수가를 아마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되 21선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고점 목표가를 보게 되면 저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 차례 움직임이 나왔었고 저항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폭만큼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 34,000원 정도 때 이 34,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라면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즉 34,000원대부터 이 갭자리 때까지 있죠. 한 35,500원 이 자리 때까지 오게 되면 욕심 갖지 말고 일단 절반 정도는 때려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태웅 매수했는데요. 태웅이요? 예, 이게 좀 매수한 지 좀 오래됐어요. 30% 되고요. 네. 31,000원에 매수했어요. 31,000원에요? 예. 혹시 오래되셨는데 혹시 몇 년 되신 건가요? 아니, 몇 년은 안 되고요. 이거 한 세 달? 저번에 한번 고점 나왔을 적에 팔지를 못했어요. 34,000원까지 갔을 때. 네네. 그거 바로 직전에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30%인데 뭐가 좀 궁금하세요? 지금 매수가 밑이라. 네. 매수가 갈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얼마까지 볼 수 있나 그런 것 좀 알고 싶어갖고요. 자, 우선 하나씩 보자고요. 태웅이 어떤 관련주인지 아세요? 저 풍력이라고 그죠? 알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죠?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무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매수한 그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원래 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의 고점 징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바닥은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 태웅 같은 경우는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꾸준하게 추세를 살려서 나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된다면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 상단권역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 예. 요 정도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3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원래 하락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예. 그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데, 지금 이 태움 같은 경우도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죠? 예. 이 자리대가 절반의 되돌림이에요. 네. 이때,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다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요 폭만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요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대가 얼마냐면 약 3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32,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요 자리대부터는 저항대가 진입이 되거든요. 32,000원 자리대까지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여기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가 돼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네. 근데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30%니까 좀 불안해 하셨잖아요. 예. 절반 정도 그냥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나서 다른 종목군들로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다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32,000원에서요? 네, 32,000원대 위로 32,000원대가 다가갔는데 거래량 증가가 없다면 네. 일단은 매도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넘어설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가 되면 홀딩 하셔도 좋고요. 아, 예.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 정고점 자리대인 34,000원 이 자리대까지는 아마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 이 태웅이 올라갔을 때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수급적인 체크도 한 번쯤 해보시고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그냥 간헐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네. 때문에 아마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얼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나온 것 같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입니다. 대상을 63,3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상을 한번 볼까요? 대상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63,000원대 이 자리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매수가를 좀 잘못 올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33,000원대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 대상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박스권역입니다. 그죠? 이 박스를 형성을 했다가 이 자리대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넘어서는 듯 했으나 다시 밀려 내렸습니다. 즉, 지금 이 자리대가 종가 기준으로 얼마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34,700원, 800원 이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아마 34,000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즉,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요 정도의 박스권역이었었거든요. 요 박스권역인데 요 폭만큼 다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 한 34,000원 정도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34,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박스의 중간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즉, 33,000원짜리 이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오늘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조금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3,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챙겨놓고, 매도해놓고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 그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81,500원에 15%인데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81,500원인데 지금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밀려 내려온 거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닝 쇼크 막 나오고 그랬죠? GS건설도 그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랬고 전날 대림산업이 급락이 나왔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약 한 75,000원 정도대? 75,000원에서 74,000원 정도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81,500원에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겠다. 한 뭐 1년, 2년 이렇게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한번 뭐 6만원대로 밀려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가지고 가시겠다라면, 한 번쯤은 가지고 가보시는 전략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 장기, 시기를 좀 길게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오롱이네요. 17,100원입니다. 17,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코오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오롱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첫 종목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세 때는 아직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이 자리 때는 넘어섰어요. 근데 하나를 더 보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6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군들이 괜찮다고 그랬죠. 근데 코오롱은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 자리대가 단기 저항입니다. 단기 저항인데 거래량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오전장인데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마도 61선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17,000원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정해 놓으시고 2차는 18,000원을 목표치로 정해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이에요. 43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고려아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려아연이 금속 가격에 대한 뭐 상승 기대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상승을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 즉 35만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저항입니다. 즉 이 종목은 35만원 25만원 자리대에서 35만원 박스고 그 중간 가격이 약 한 30만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바닥권역은 나왔으니까 30만원에서 35만원 이 사이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매수가가 43만원이란 말이에요. 43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20% 이상 손실권역이십니다. 조금 더 버텨보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35만원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셔가지고요. 상담 이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종목은 스카이라이프예요. 스카이라이프가 29,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스카이라이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를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바닥을 하락세 때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난 이후에는 비추세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냐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을 거예요. 박스네요, 박스. 아직까지 박스인데 거래량이 증가가 없죠. 그죠? 거래량이 증가가 없다는 건 뭐죠? 단기 매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9,500원 약간 손실권역이란 말이에요. 일단 28,000원. 이 28,0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고 1차는 약 한 3만원 정도, 2차는 32,000원 요 자리대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뭐가 있냐면 이제 슈비츠가 있네요. 슈비츠 21,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슈비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 슈비츠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적자가 난 기업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부분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이 성장 기대감, 이게 조금 다소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자리대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박스를 이탈을 해놓고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 대해서 절반 되돌림이 나와주겠죠? 이 절반 되돌림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즉 17,500원짜리 절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단기로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대가 단기 매도짜리예요. 단기 매도짜리인데 매도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16,000원 자리대입니다. 이거 16,300원, 400원 이 자리대 이탈돼 버리게 되면 아마도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15,0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 갭을 메우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18,000원 정도대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한양ENG예요. 매수가가 6,400원이네요. 6,400원에 비중 25%입니다. 자, 한양ENG 한번 볼게요. 한양ENG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 테마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우주항공 테마도 불렀었고 이 반도체 장비 쪽 섹터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 한양ENG가 좀 괜찮은 기업이었었는데 조금 다소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가 6,4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400원 정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약간의 수익권역 계십니다. 그죠? 약간의 수익권역 계신데 요 박스권역을 진행하다가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요 박스권이 있다가 이탈이 됐으니까 요 자리대만큼 밀려 내려왔었고 바닥을 다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가 저항입니다. 예. 지금 자리대가 저항이고 이 자리대를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량 증가가 없죠. 그죠?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 때는 저항 라인 때는 약 한 7,200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지금 25%니까 약간 수익 중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7,200원 정도 때까지 한 번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저기 60일 자리 있죠? 그 자리대 61선, 그 자리대 한 6,2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 지수보다는 종목입니다.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거래소를 보게 되면 징그럽게 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종목을 좀 압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제가 상당히 좀 바쁘죠. 이번 주 토요일은 강연회입니다. 강연회를 좀 준비했는데요. 1월 25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저하고 예병군 멘토 정혜사단이죠. 네, 정혜사단이 2014년도 승부주에 대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금융투자교육원 7층이고요. 7층에 있다라는 거 아마도 제2의 하리몰딩스가 공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된다라는 거 문의사항은 1577-7451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좋은 얘기, 종목 얘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